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 역시나 알테오젠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코스닥의 대장주가 교체되는 걸까요?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이제는 확실히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그 다음 장을 통해서 관련된 개요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알테오젠은 어떤 기업일까요? 시가총액이 한 25조 규모가 되는 코스닥 대장주,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머크사와 같은 기업들과 글로벌 협약을 맺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머크 악재로 인해서 지난주 주가가 두 자릿대의 낙폭을 그리기도 했었죠.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은요, SC 제형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세계에서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대한 절대적인 강자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이전 상장과 관련된 안건이 가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 내년 중에 한 코스피 상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에서는 이번 이전 상장에 대해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전 상장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임테이블을 보게 된다면요. 지난해 9월에 주관사가 선정이 됐고요. 올해 12월에 오늘이죠. 주총 통과를 했고 내년 상반기에 예비 심사를 거쳐서 내년 중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알테오젠이 급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죠. 이로 인해서 알테오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바이오주를 갖고 계신 분들 투심이 위축되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독일 키트루다 SC 가처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우려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오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에 전면적으로 판매가 중단된 게 아니고 독일을 한정적으로 임시 가처분이 내려진 상황이고 특허에 패소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본원 판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기술 수출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출렁였던 게 글로벌 시장에 전반적으로 매출 타격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였었는데 미국이라던가 기타 국가와는 무관하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키트루다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 미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한 약 61%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가 한 17%가량 키트루다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유럽 안에서도 독일에 한정돼서 이번에 가처분이 나온 건데 유럽 내 한 16.2%가량이고요. 전체 매출로 보게 된다면 2.9%, 약 3%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확정이 되더라도 매출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하나증권에서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알테오젠의 매출력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인 이야기고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64만 원을 유지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에 가처분이 되더라도 2.9%고 만약에 이 독일 사건이 유럽 전체로 커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출의 7.7%에 불과하다는 게 하나증권의 분석이었고요. 거기다가 미국에는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고 기타 글로벌 국가들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연쇄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리스크적인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질적인 악재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특허 무효 여부와 무관한 긴급 가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침해 판단과 특허 유효성 판단이 정말 절대적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판단 같은 경우에는 특허 무효가 아니라 긴급 가처분이라는 걸 좀 주목을 했고요. 유럽 매출 자체가 승인이 11월 달에 지금 났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단계이고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매출과의 변동성은 그렇게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이라든가 미국과 매출 자체가 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리스크 과연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머크사가 지금 항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비 의견은 약 6개월간 후에 그리고 특허 무효 심판 예비 의견이 그러니까
내년 2월에서 한 3월 정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때가 된다면 악재는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증권에서는 유럽 특허의 권리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됐을 때 머크사가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유지 64만 원을 고스란히 이어갔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이전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효과를 갖게 될까요? 가장 먼저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이라던가 대형 바이오 ETF의 편입 가능성이 알테오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굵직굵직한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접근성 역시나 훨씬 더 좀 자유롭게 되겠죠. 글로벌 펀드의 다수는 코스피만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만약에 코스피로 이전되게 됐을 때 그 기대감 그리고 연기금의 투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사실 코스피 이전된다고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던가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지만 수급의 판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 어떠한 변동성이 있었을까요? 셀트리온과 네이버, NC소프트를 보게 된다면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시총 상위권의 움직임 분위기를 좀 변화시켰고요.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수급 구조가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한 달 만에 주가의 상승률이 36%,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무려 60%에 가까운 주가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들이 상승한 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이었던 주가가 1년 만에 2만 원으로 내려앉았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다른 종목들, 특히나 LNF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이전으로 인해서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습니다만 기업의 그 가치, 본질적인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코스닥의 1위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하게 됐을 때 1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시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당연히 유력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까지도 2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2차 전지가 1, 2위권을 좀 다 차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에 대한 프리미엄 기대감 속에서 오늘 에코프로 역시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업황의 바닥론이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ESS나 로봇과 관련된 수요 기대감 여기에 더해져서 리튬, 코발트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것 또한 2차 전지 기업들 특히나 대장주인 에코프로의 분위기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증권에서는 2025년 ESS가 2차 전지 안에서 좀 시장을 주도할 거고 26년 같은 경우 로봇 모멘텀이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또 일각에서는요. 만약에 에코프로가 1위를 처음에는 유지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바이오가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면서 기술 수출, 특히나 굵직굵직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한다. 그가 바이오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